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제 가능한 한 거기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전이 의심소견으로 PET-CT 예정입니다. 수술 전 선행항암 치료를 진행하는데 병이 있는 부분과 전이 부위부터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꼭 매뉴얼대로 일정을 지켜서 해야만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조기 유방암이어도 물론 전이성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조기 유방암이어도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효과가 더 좋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하거나 혹은 수술 전에 선행 항암 치료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한참 치료를 했는데 한 3달쯤 뒤에 간에 뭐 이만한 종괴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뭐 7번 흉추에 뭐가 보인다거나 했을 때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건지 아니면 항암제에 의해서 줄은 건지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큰 건지 이렇게 그 변화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성형수술도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란히 놔줘야만 그 변화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항암 치료도 역시 베이스라인에 기저에 여러 가지 영상 검사, 그게 PET가 될 수도 있고 CT, MR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해야만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향후 치료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음이 진짜 급해요. 저희도 가능한 한 빨리 MR을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잡아드리고 PET-CT를 잡아드리고 싶지만 현재 그 기관 사정상 이렇게 막 하루에 막 몰아서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조급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게 1, 2주 안에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고려해서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대한 스케줄대로 잘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방암 환자는 자궁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암 수술 시 자궁도 수술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70에서 80%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수술을 하고 암세포가 호르몬을 먹고 사는 스타일의 암이다 보니까 저희가 호르몬 그 항에스트로겐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타목시펜인데요. 타목시펜을 쓰면 부작용이, 타목시펜이 유방암 세포에서는 이렇게 암에 대해서 막는 역할을 하지만 자궁 내막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자궁 내막 세포를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목시펜을 5년에서 10년, 최근에는 10년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장기간 복용을 하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증식이 돼서 자꾸 산부인과 6개월마다 다니고 있었는데 뭐 검사를 새로 해보자거나 아니면 그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해보자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목시펜의 부작용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부작용 대비 유방암에 대한 타목시펜의 이득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우월한 거죠, 이득이. 그렇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복용하면서 자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단 그렇다고 자궁을 미리 절제해서 없애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또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릴 거는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자궁이랑 난소랑 막 헷갈리세요. 그래서 자궁은 자궁대로 있는 거고 난소는 양옆에 2개가 있는 건데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난소의 역할, 즉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의 그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난소가 이렇게 쉬운 말로 없었으면, 그러니까 난소가 기능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치료에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세인데 35세인데 약을 항호르몬제든 항암 치료든 유방암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측 난소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자궁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거가 자궁이고 양측 난소가 있는 건데 양측 난소 절제술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이거를 해주면
폐경 상태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러면 쓸 약도 좀 다양해지고 효과도 좋아지니까 저희가 그렇게 난소 절제술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맘마 프린트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맘마 프린트 검사에서 항암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도 치료 결과가 좋으리란 임상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 치료 권고안에는 없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병원에서는 권고안에 없는 검사를 왜 권유한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 비슷한 질문이 많이 이제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방암을 수술하고 미세 전이가 있을 수 있고 얘네가 그냥 놔두면 재발을 하니까 미세 전이를 항암 치료를 통해 조절을 해서 재발을 늦추겠다, 재발을 막겠다 하는 게 보조요법의 목적이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확률, 어떤 임상시험에서 나온 포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분류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항암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이 항암 치료를 내가 안 해도 재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즘에 유방암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보다는 좀 젊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어린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니까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80세다, 78세다.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환자는 항암 치료를 기준대로면 해야 하는데 78세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뭐 투석도 하고 계실 수가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령에 따른 연관된 문제들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저희도 고민에 빠져요. 아, 이거 항암 치료를 해? 말아? 안 해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헐투가 음성일 때 이 일부 환자군에서는 그냥 호르몬 치료만 하고 항암 치료를 좀 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는 그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진 어세이,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항암 치료를 제외하고 호르몬 치료만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맘마 프린트, 온코타입 DX, 엔도프리딕트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것도 보험급여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항암 치료를 안 해도 그러니까 해도 특별한 이득이 없을 수 있는 저희가 환자군을 임상시험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항암 치료를 과감하게 제해도 환자가 항암제의 독성도 없고 재발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검사들이 나와 있고요. 이 온코타입 DX만 해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 이제 맘마 프린트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계속 나와요. 마인덱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그 임상 연구인데 맘마 프린트를 가지고 했는데 임상적으로는 고위험군인데 유전자 검사적으로는 저위험군이다. 이런 사람을 항암 치료를 안 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조금씩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그 환자의 정확한 그 생물학적인 특징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병원에서 권고안에 없는 건 아니고요. 권고안에 이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병원에서 한 발 앞서서 조금 더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